어릴 땐 울면 달래주고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상처받아도 그냥 넘기고 속상해도 모른 척하게 됩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 괜히 말 꺼냈다 싸움되면 더 피곤하니까. 이 나이에 감정 다스릴 줄도 몰라? 그렇게 하루, 그리고 한 달, 몇 년을 넘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계속 상처만 받는 사람이 됐을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참기만 하면 결국 상처는 당신 안에만 남습니다. 가족이 몰라줘서 서럽고 친구와 연락 끊기고 이제는 표현조차 낯설어지는 나이. 하지만 잊지 마세요. 상처는 누가 줬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느냐가 더 무섭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어서도 상처받는 일이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참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5가지 방법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사람들, 특히 지금의 60에서 80대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자면 참아야지. 여자는 시집가면 말을 삼켜야 해. 윗사람에게 불편한 말은 하면 안 돼. 집안 평화를 위해선 말하지 않는 게 낫다. 그 결과 어른이 된 우리는 참는 법은 배웠지만 푸는 법은 배우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1.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참는 것이 어른스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회가 수직적이었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말없이 견디는 모습이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자기 표현이 존중받는 사회, 감정 관리가 건강의 핵심, 심리적 소통이 인간관계의 열쇠가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감정이 상해도 괜찮아요. 화가 나도 아유, 내가 이해하죠 뭐. 눈물이 나도 나이가 몇인데 이걸 가지고 울어라며 스스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2. 상처는 참는 만큼 깊어집니다. 그냥 넘기자. 말 안 하자. 이 나이에 괜히 티내서 뭐해. 이런 선택은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표현을 유보한 것뿐. 당신의 마음은 그대로 다 느끼고 다 안고 있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몸에 남고 얼굴에 남고 결국 태도가 되어 나옵니다. 늘 혼자 있고 싶어지고 말수가 줄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치고 피곤해지는 상태. 이 모든 게 참는 것에서 시작된 감정의 결과입니다. 3. 참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이 말은 조금 충격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나는 늘 참는데 왜 나만 더 힘들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참는 사람은 자신의 경계선을 계속 넘기도록 허용합니다. 자식이 무심한 말 해도 애들이 원래 그렇지. 친구가 선 넘는 농담해도 그 나이에 뭐라 하긴 그렇고, 배우자가 관심 없어도 그 나이엔 다 그런 거지. 계속해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상대는 당신의 상처를 눈치조차 못 챕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픈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됩니다. 4. 표현은 싸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될까봐 걱정돼요. 자식이 나이든 부모한테 말 대답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그냥 덮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진짜 소통은 말을 꺼내는 것에서 시작되고 진짜 관계는 그걸 들을 용기가 있을 때 성장합니다. 표현은 감정의 폭탄이 아닙니다. 표현은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오늘 그 말은 조금 속상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될까봐 미뤘는데 나도 말하고 싶어. 나도 의견이 있어. 존중해줬으면 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감정을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5. 나이가 들어도 말할 자격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감정보다 상대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얘기 꺼내면 자식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친구 사이 멀어질까봐 그냥 넘겼지.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게 상처를 줄이는 유일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정리.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습관일 뿐입니다. 표현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를 지키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표현하세요. 그게 진짜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둘째, 말 안 하고 쌓인 감정,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말해봤자 뭐 하나? 그냥 속으로 사귀면 되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로 감정을 눌러본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 감정들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마음 한구석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1. 감정은 눌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흙이 아닙니다.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유 없는 우울함, 감정 기복, 사소한 일에도 욱하거나 눈물이 남, 관계 회피, 만성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부산물입니다. 당신은 잊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계속 울고 있는 중입니다. 2. 쌓인 감정은 결국 몸으로 나타납니다. 속으로 참았는데 왜 몸이 아프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신과 심리는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계속되는 두통, 원인을 모르는 소화불량, 잠을 자도 피곤한 상태, 자주 생기는 피부 트러블, 근육통, 어깨 결림, 잦은 한숨, 이런 증상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을 말하지 않고 혼자 사귀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3.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족과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친구와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생각해 보면 싸우거나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서운함들이 쌓인 것일 뿐입니다. 자식이 말 놓은 거, 친구가 약속 어긴 거,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한 거. 그때 그냥 한마디 했으면 그 말 조금 서운했어. 이건 좀 섭섭하네 라고 표현했다면 관계는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았고 그 감정은 쌓였고 결국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4. 쌓인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터지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참고 참다가 시장에서 물건 파는 분에게 짜증, 자식한테 말 못한 걸 며느리한테 비난으로 쏟음,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친구에게 푸는 말투로 전달. 이런 식으로 감정은 흘러넘치고 엉뚱한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점점 더 불편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당신과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당신도 아프고 주변도 다치게 만듭니다. 5. 표현은 감정을 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정은 들어오는 만큼 비워주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내는 법은 배우지 않았고 속상함을 털어놓는 걸 민망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만이 감정을 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기라도 써보세요. 친구 한 명에게라도 솔직하게 털어보세요. 짧은 한마디라도 상대에게 표현해 보세요. 그 말은 좀 속상했어. 지금 내가 조금 예민한가 봐. 말해도 될까? 나는 그냥 이럴 때 좀 외롭더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감정을 밖으로 꺼내주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정리. 말하지 않고 쌓인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비워지고 상처가 아물고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참는 것은 습관이지만 표현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그 선택을 바꿔보세요. 셋째, 나이 들면 더 많이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지. 나이 들면 참는 게 익숙해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 괜히 싸움 날라. 하지만 진짜는 이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표현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가 먼저 다가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나이가 들면 상대의 배려가 줄어듭니다. 젊을 땐 누군가 먼저 물어봐 줍니다. 괜찮아요? 기분 나빴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어르신이니까 괜찮을 거야. 연세 있으시니 저런 건 신경 안 쓰시겠지. 지금 말 꺼내면 어르신 마음 상할지도 몰라. 이렇게 점점 더 당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 당신 마음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나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해. 오늘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네. 그때 네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 이런 한마디가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상처를 알아차릴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2. 나이 들수록 내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섬세해집니다. 몸처럼 감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아무도 관심 안 줄 때 외로움이 커지고 예전만 못한 관계가 서운해지고 그런데도 표현하지 않으면 당신 감정을 챙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왜 이제야 말하세요? 상대는 몰랐던 거고 그 사이 당신 혼자만 마음고생했던 겁니다. 표현하는 사람만이 자기 감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해야 감정도 보호받습니다. 3. 표현은 거절이 아니라 관계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 말 했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죠?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말 꺼내는 자체가 민망해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빨리 멀어집니다. 표현은 너와 계속 지내고 싶어. 우리가 더 잘 지내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표현조차 하지 않습니다. 4. 나이 든 사람의 표현은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말을 해요? 그냥 넘기면 되지요. 얘기해봤자 무시당할까봐 겁나요? 이런 말들 속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표현할 자격이 있고 그 감정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오랜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감정을 대충 넘어가선 안 됩니다. 표현은 존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5. 표현은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평생 참기만 하셨다면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말하는 게 부끄럽고 괜히 오해받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습관입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단 한 명에게라도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때 나 정말 서운했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그냥 나도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이 말 한마디가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리. 나이 들수록 더 많이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도 먼저 물어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감정은 드러낼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표현할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말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상처를 멈추고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넷째, 참는 습관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자식, 며느리, 배우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관계가 어긋납니다. 예전 같지 않고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싸운 적도 없고 큰 말다툼도 없었는데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참고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참는 관계는 침묵의 거리를 만듭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절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무심하게 대답할 때 속이 상했지만 그냥 애들 바쁘니까 하고 넘깁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말을 안 건네도 나도 이제 익숙하지 하며 그냥 둡니다. 며느리가 대충 말하는 투에 섭섭했지만 말하면 더 불편해질까봐 하고 말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감정 하나하나를 넘기고 또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줄고 마음이 멀어지고 눈빛조차 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건 보이지 않는 거리, 즉 침묵의 벽입니다. 2. 참는 사람이 되면 관계는 일방적이 됩니다. 참는다는 건 내 감정을 누르고 상대의 행동을 용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관계의 중심이 상대 쪽으로만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말하는 사람, 나는 듣기만 하는 사람. 상대는 요구하는 사람, 나는 들어주는 사람.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점점 존중받지 않는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원래 말 없으시잖아 하면서 더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은 사라지고 관계는 수직으로 무너집니다. 3. 진짜 멀어지는 건 말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싸우고 나면 그래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기만 하면 상대는 당신의 불편함을 모릅니다. 당신만 혼자 사귀고 상대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그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어색해지고 말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지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참는 건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아무 말 없는 거 보니 괜찮은가 보다. 항상 다 들어주는 거 보니 상관없는가 보네. 표정이 아무렇지 않으니 상처 안 받았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는 모르고 당신만 쌓이는 겁니다. 참는 게 쌓이면 언젠가 한계에 이르고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런 줄 전혀 몰랐어요. 말을 해야 알죠. 참는 사람은 억울하고 듣는 사람은 당황스럽고 그때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금이 갑니다. 5.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표현은 단순히 불평이나 불만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이 여기 있어요. 당신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무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그 말은 좀 서운했어요. 나도 마음이 상했는데 말 못했어요. 우린 이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은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넷째 정리. 참는 습관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말하지 않으면 벽이 생기고, 벽이 생기면 거리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면 관계는 끝이 납니다. 표현은 관계의 산소입니다. 숨 쉬듯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말하고 서운함을 털어놓아야 관계는 살아남습니다. 다섯째, 참지 않고 표현하기 위한 5가지 연습법. 그럼 이젠 참지 말아야지. 말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는 참는 습관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달라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참지 않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한 5가지 연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느 순간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연습. 많은 분들이 속상했는데 그게 왜인지 몰라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요. 화가 났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내 감정에 정확히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화가 난 걸까? 서운한 걸까? 이 상황이 억울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외로운 건지, 섭섭한 건지. 감정은 뭉뚱그려지면 쌓이고 정확하게 구분할수록 흘러갑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이 가장 컸을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2. 마음을 글로 써보는 연습.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말로 꺼내는 게 어려우면 먼저 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속상했던 일, 누군가의 말이 왜 상처가 됐는지, 내가 그 상황에서 느낀 진짜 감정. 글로 쓰는 순간 내 감정은 나에게로 돌아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기처럼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몇 줄이라도 그날의 감정을 정리하면 표현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됩니다. 3. 짧고 단순하게 말하는 연습. 많은 분들이 표현은 싸움이 될까봐 무서워요.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상처받을까봐 망설여져요. 그럴 땐 짧고 간단하게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 말 조금 서운했어요. 지금은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감정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말하면 상대도 그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4.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은 바로 내 감정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일로 기분 나쁘면 내가 예민한 건가? 그 말은 농담이었는데 왜 혼자 상처받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나만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부정하면 표현은 더 어려워지고 감정은 더 깊이 눌려집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남들이 무겁게 느끼지 않아도 당신에게는 충분히 소중한 감정입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이 한마디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5. 작은 표현부터 실천하는 연습. 처음부터 큰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 조금 아쉬웠어. 내가 그런 말 들으니 속상하네. 이럴 땐 나도 말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작은 불편함부터 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말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표현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넘지 않게 됩니다. 표현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자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5째 정리. 이제까지 참는 게 익숙했다면 이제는 표현하는 쪽으로 한 발 내디뎌 보세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글로 써보기, 짧게 말하기, 감정 인정하기, 작은 표현부터 시작하기. 이 5가지 연습만 꾸준히 하시면 상처는 줄고 관계는 회복되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상처는 더 깊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말 대신 참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참는다고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마음 안에 고스란히 남아 몸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혼자 상처받는 습관을 만들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말해도 괜찮습니다. 표현해도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 마음을, 당신 상처를, 당신의 진심을요. 그러니 이제 참지 말고 표현하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